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오늘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수에 대해서, 특히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드린 말씀의 제목은 일본군 위안부가 수십만 명이었다는 거짓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10만, 20만 혹은 수십만 명이었다는 이야기는 위안부 운동가들이나 그 언저리의 위안부 연구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우선은 일본군 위안부가 수십만 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성립했는지 그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애초에 1969년에 우리나라의 어떤 신문에 정신대가 20만이고 그 중에 5만에서 7만 명이 일본군 위안부였다라는 그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신문 자체는 정확히 확인을 못했고요. 제가 확인한 최초의 자료는 1970년 8월 14일자 서울신문이에요. 이 신문 기사에 1943년부터 45년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정신대로 20만 명이 동원됐고 그 중에서 조선인 여성이 5만에서 7만 명이었다. 이 정신대 중에 한 무리는 공장이나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한 노무자였지만 다른 한 무리가 위안부였다고 이 기사에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신문 기사인데요. 서울신문 1970년 8월 14일자고요. 1970년이니까 광복 25주년이에요. 원래 광복절을 전후해서 특히 광복절을 얼마 전부터 광복 몇 주년 기념 해가지고 이제 특집 기사를 시리즈 기사를 이제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획 기사의 하나고 제목이 미결 25년이에요. 그러니까 광복 25주년이 됐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해서 그 6번째가 정신대다 이렇게 주제를 잡은 겁니다. 이 사진은 무슨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소녀들의 모습, 그러니까 노무자로 동원된 정신대를 말하는 것이겠죠. 중간 제목에 굶주린 사병의 놀이개로, 이거는 이제 위안부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곤욕의 희생 5만에서 7만 명. 이거는 글쎄요, 위안부가 5만에서 7만이었다는 이야기인지 이 기사 내용을 좀 봐야 되겠는데, 이 위안부 수와 관련된 언급이 이 기사의 하단 쪽에 있고요. 이걸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드리면은 1943년부터 45년까지 정신대에 동원된 한일 두 나라의 여성은 모두 20만 가량. 이 가운데 한국 여성은 5에서 7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정신대로 동원된 여성이 한 20만 명이고 한국에서는 한 5만에서 7만 명이 동원됐다. 이런 얘기예요. 위안부에 관한 수는 없어요. 정신대가 한 20만 명 되고 정신대로 끌려간 한국 여성이 5만에서 7만 명이다 라는 얘기고, 정신대 중에 한 무리가 위안부였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기사는 얼핏 봐도 좀 문제가 있어요. 43년부터 45년까지 20만 명이 동원됐으면은, 예를 들어서 중일전쟁이 1937년에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42년까지는 정신대나 혹은 위안부로 동원 안 했단 얘기냐, 그 사람들은 또 몇 명이겠느냐, 이런 의문을 품게 하는 좀 허술한 기사입니다. 저는 이 수치가 무슨 근거가 있어서 쓴 건 아니고 이 기자가 임의로 짐작해서, 달리 말하면 지어낸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1970년 8월 14일자 서울신문에 이 기사가 나왔고요. 이 수치를 반복을 해요. 1973년에 샌다 가꼬라고 이 일본군 위안부에 관해서 최초로 조사 연구서를 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만, 5에서 7만이라는 수치를 반복을 합니다. 정신대가 20만이었다. 물론 이때의 정신대는 한국과 일본을 다 아우르는 거고 그 중에 5만에서 7만이 위안부다. 이 서울신문 기사하고는 또 다릅니다. 서울신문 기사는 한국과 일본의 정신대가 20만이고 조선 여성이 그 중에서 5, 7만이라 그랬는데, 이 샌다 가꼬는 정신대 20만 중에서 5만에서 7만 명이 위안부다 이렇게 항목을 바꿨어요. 이것도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서울신문의 수치를 인용을 하면서 잘못 기억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바꿔치기 했거나 그런 걸로 생각됩니다. 여튼 이렇게 위안부의 수가 5만에서 7만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79년도에 송건호라고 원래는 언론인이죠. 동아일보 편집국장인가 뭐 하다가 이제 박정희 정부 때 해직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제야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 한국 현대사 연구에서 책을 냈어요. 교양서를 낸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책을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그 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조선인 위안부로 1938년에 3만 명에서 4만 명이 동원됐다. 그럼 이 이후에도 또 동원됐을 수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숫자가 훨씬 늘어나겠죠.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는 서울신문 기사라고 하면서 43년에서 45년까지 조선인 정신대 20만 명이 동원됐고 그 중에 위안부가 5만 명에서 7만 명이었다라고 서술을 해놨습니다. 서울신문 1974년 11월 1일자라고 했어요. 제가 서울신문 1974년 11월 1일자를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는 위안부에 관한 기사가 없어요. 정신대에 관한 기사가 없습니다. 역시 이 서울신문 1970년 8월 14일자 기사를 따서 이 서술을 했는데 어디서 인용했는지도 부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 숫자도 부정확하게 인용을 한 거예요. 서울신문에는 한국과 일본의 정신대가 20만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조선인 정신대원이 20만 명이다. 그 중에서 위안부가 5만에서 7만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자, 1990년대에 들어와서 정대협이 생기고 이제 위안부 운동이 본격화하죠. 이때 위안부로서 커밍아웃 한 사람들이 나오고 이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이 정대협에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이라는 시리즈 증언집을 냅니다. 1993년에 제1권이 나오는데 이 위안부 연구자로서 정진성 씨가 책 앞부분에 전체를 개관하는 글을 썼어요. 거기에 위안부는 모두 8만에서 20만 명이었다. 그중 조선인이 절대 다수였다. 이렇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갈수록 확대가 되는 거예요. 위안부가 5, 7만이라 그랬는데 위안부는 8만에서 20만이고 이제 그 중에 조선인이 절대 다수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 한국에서의 위안부 커밍아웃 이런 것에 자극받아서 영어권에서도 책이 나옵니다. 조지 힉스라는 사람이 더 컴포트 위민 해가지고 위안부라는 책을 냈습니다. 여기에서는 위안부를 14만으로 봤어요. 왜 14만이냐? 일본군이 70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군 50명당 위안부 1명꼴로 배치가 됐고 그럼 700만을 50으로 나누면 14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안부는 14만 명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사 교과서에까지 반영이 됩니다. 자, 1990년대에 위안부 커밍아웃이 되고 위안부 운동이 활발해졌어요. 이게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교과서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도에 국사편찬위원회가 낸 국정국사교과서에서는 조선, 타이완, 여타 점령지에서 10만에서 20만 명의 여성이 위안부로 동원됐다.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자, 2002년 국정국사교과서의 해당 페이지인데요. 읽기 자료 해가지고 본문은 아니고 박스에 참고 자료 정도로 이제 제시를 하는데 어쨌든 내용은 아주 상세합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와 타이완 및 점령 지역에 10만 명에서 20만 명에 이르는 여성들을 속임수와 폭력을 통해 연행하였다. 성노예로 혹사당했다. 근데 이 자료는 뭐냐?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교육자료 1. 그러니까 이 정대협이라는 일개 단체의 교육자료, 그 내용을 그대로 교과서에 실은 거예요. 여기에 일본인 위안부는 언급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조선과 타이완 점령 지역에서 10만에서 20만 명을 끌어갔다고 교과서에 서술을 했고요. 비슷한 시기에 2003년도에 선택 과목으로 한국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별도로 생겼는데 그 교재에는 이제 수십만 명이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 금성출판사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한 페이지인데요. 이 책이 가장 좌편향된 교과서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채택률이 무려 40%가 넘었다고 해요. 자, 거기에 역시 위안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언급을 해놨는데, 여기에 일제 말기에 군 위안부로 동원된 조선 여성들의 수는 수십만 명으로 추산될 뿐 정확한 인원은 파악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정확한 인원은 모르면서도 어쨌든 수십만 명이다, 이렇게 단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수십만 명이라는 것이 이따가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나온 한국사 교과서나 2020년에 다시 나온 이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위안부에 대한 서술도 매우 간략하게 줄었고요. 그 다음에 위안부 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글쎄요, 교과서를 쓰는 한국사 교수나 아니면 교사들이 조금 양심을 회복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위안부 수십만 혹은 20만 이렇게 교과서에서 쓰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그런 얘기가 오랫동안 되풀이 됐기에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 그러면 최소한 몇만 명, 뭐 많으면 1, 20만 명 이렇게 끌고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안부 10만, 20만 혹은 수십만 명 설이라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만 명이라고 하는 설 자체가 황당해요. 근거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10만 명이면은 이게 과연 어떤 거냐?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안부가 어쨌든 10만 명이라고 하면 2교대를 하면 20만 명입니다. 위안부로 어떤 사람이 갔다가 이 사람이 돌아오고 다른 사람이 위안부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 교대가 됐다라고 했을 때 전체로 20만 명이 위안부 생활을 한 것이 되죠. 전장의 일본군 수가 몇 명인지를 우선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장의 일본군 수 표입니다. 위안소는 전선에 설치되는 거예요. 일본 본토에서는 미군의 폭격은 있었지만 미군과 일본군 간의 전투는 없었어요. 자, 어쨌든 위안소는 전선에 설치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되고요. 일본은 당시 크게 두 단계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1937년부터 중일전쟁, 그리고 1941년 12월부터 태평양 전쟁 벌였어요. 자, 41년 12월이면 태평양 전쟁이 막 발발했을 때인데 이때 만주에 한 60만 명의 일본군이 있었고 중국 전선에 한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동남아 등 남방 전선에 한 40만 명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기타 포함해서 한 166만 명, 2년 후까지도 170만 명 정도가 전선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육군이에요. 해군이 한 3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면 합하면 200만이 좀 안 되겠죠. 그러니까 태평양전쟁 발발 후에도 한 200만 명 정도가 전선에 있었어요. 그랬다가 1944년 11월에 가면은 이 숫자가 확 늘어납니다. 300만 명 정도가 돼요. 전황이 악화돼서 일본이 패전 위기에 몰릴수록 더 많은 일본인들을 징집을 한 거죠. 물론 조선에서도 지원병제 혹은 징병제를 실시하면서 44년도부터는 조선인들도 병사로 끌어갔습니다. 그게 포함돼서 그 전까지 전선의 일본군이 한 200만 명이었다가 1944년에 들어오면은 300만 명으로 늘고 대략 그 상태에서 1945년 8월 패전을 맞는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포함 안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일본 본토의 일본군이에요. 1945년 8월 항복 당시 일본 본토에 약 230만 명 정도의 일본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합치면 한 500만 명 정도 넘는 일본군이 패전 당시 있었던 거죠. 자, 태평양 전쟁 발발 당시 동남아와 남태평양 일대에 일본군이 한 40만 명 정도 있었어요. 이들 중에는 중국 전선에서 이동한 부대들도 꽤 있었고요. 그렇게 보면 중일전쟁 단계에서는 60만보다는 많고, 글쎄요, 100만까지는 좀 안 되고 이런 수치의 일본군이 중국 전선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자료를 좀 더 찾아보면 그 숫자를 정확히 확정할 수 있겠죠. 여하튼 지금 살펴본 것처럼 전장의 일본군 수는 1943년 말까지는 한 200만, 1944년과 45년에는 300만 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43년 말까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일본군이 200만인데 위안부가 10만 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일본군 20명당 위안부 1명꼴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위안부가 하루에 몇 명의 일본 병사를 상대를 했을까?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보죠. 위안부 1명이 하루에 평균 5명의 일본군을 상대했다 이렇게 본다면 첫날 5명, 둘째 날 5명 이렇게 하면 4일만 되면 요 1명이 커버하는 20명을 다 상대를 한 셈이 돼요. 즉 일본군은 4일마다 한 번씩 위안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위안부 1명이 하루 평균 5명의 일본군 병사들을 상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될까요? 모든 일본 군인이 평균적으로 4일에 한 번씩 위안소를 이용한다. 전쟁은 언제예요? 그러면 일본군 장교와 병사들은 위안소에서 그 짓만 하고 있는 건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일본 군인이 이렇게 자주 위안소를 이용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하루에 평균 5명이 아니라 하루에 평균 1~2명 이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위안부가 하루에 1~2명의 일본군을 상대하는데 그 이용료가 보통 1원 50전 아니면 많아도 2엔이에요. 그럼 위안부가 하루에 1원 50전이나 2엔을 벌어들여서 이 위안소가 존립할 수 있느냐? 이 위안소라는 게 위안소 업주가 위안부들에게 거액의 전차금을 지급하고 이 군인들로부터 그 이용료를 받아서 돈을 회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안부에게 들어가는 식비라든가 무슨 치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가 드는데 위안부가 하루에 1~2명의 일본 병사를 상대해 가지고는 이런 위안소는 존립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이 10만 명 설이라는 것이 황당하다 하는 겁니다. 위안부가 10만 명이라면 일본군은 매일 위안소에서 그 짓만 하고 있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위안부 10만 명 설과 조선 내 예기, 작부, 창기의 수, 추이를 서로 견줘보면은 안 맞는다 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이게 조선 내 예기, 작부, 창기, 수 통계입니다. 예기라고 하는 게 기생이죠. 그러니까 뭐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고 하는, 그러면서 성적 위안도 제공하고 하는 것이 이 예기입니다. 37년부터 40년경까지는 그 숫자가 늘어나요. 늘어난 것이 주로 39년까지는 이 기생이 늘어난 거였어요. 그쵸? 작부의 수도 별로 변동이 없고 기생의 수가 39년까지 늘어났다가 40년이 되면 기생 수는 약간 줄어드는 것 같은데 전체 수는 늘어나요. 10,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거는 창기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이 폭이 커졌죠. 그랬다가 그 이후에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줄어든 이유는 뭐냐? 기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창기 수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주로 기생이 줄어들어서 조선 내 예기, 작부, 창기 수가 40년 이후 줄어든다 하는 겁니다. 조선인 위안부가 10만 명이다 라고 하면 적어도 이 중일전쟁기에 상당히 끌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이 영향이 없을까요? 조선 내 예기, 작부, 창기 수는 40년경까지 오히려 늘어나다가 그 후에 줄어든다. 그리고 그거는 주로 예기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유흥업에 대한 조선 내에서의 통제, 술을 파는 주점과 음식점에 대한 통제가 가해져서 이 예기 수가 줄어든 걸로 봐야 되는 겁니다. 조선인 위안부를 10만 명씩 끌어가면 이 1937년 또는 38년, 39년 이때도 몇만 명을 끌어가고 그 이후에도 또 몇만 명을 새로 끌어가야 되죠. 그런데 그런 동향하고 지금 관련이 없어요. 이 조선 내 예기, 작부, 창기 수는 이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조선인 위안부를 몇만 명씩 끌어갔다고 하면 이 예기, 작부, 창기 수가 틀림없이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이 없는 것을 보면 몇만 명씩 조선인 위안부를 이 각각의 시기에 끌어간 걸로는 볼 수 없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할 점은 1942년 9월에 조사된 자료인데 중국 내의 위안소가 280개 정도 되고 동남아와 남태평양 일대에 한 110개 정도, 모두 한 400개 정도의 일본군 위안소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안소는 보통 15명 내지 20명 정도의 위안부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중국 내에서의 이 위안소에는
한 5,000명에서 한 6,000명 정도의 전체 위안부가 있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전체 일본군 위안부 수가 한 6,000명, 한 번 교대가 되면은 한 10,000명, 이 정도가 일본군 위안부 수였다고 하는 겁니다. 위안부가 10만 명이니 20만 명이니 하는 통설에 비해서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실제 자료에 입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0만 명, 20만 명 하는 것은 정말 막연한 추정, 그냥 짐작한 또는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중국 내에서의 위안부 수는 한 5, 6천 명이다 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다른 자료도 있어요. 1940년 10월에 중국과 만주에 있던 일본계 접객업 종사자 수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이 자료인데 1940년 10월에 조사가 된 것이고요. 일본인이 있고 조선인이 있고 대만인, 다 국적은 일본입니다. 만주에 있는 중국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만주에 있던 중국인들의 국적은 만주국입니다. 이 중국과 만주에 나가 있는 일본계 접객업 종사자 수를 조사한 자료인데, 이 하타 이쿠이코라는 일본인 연구자의 그 연구소에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뭐 여자 남자 다 조사가 돼 있는데, 합해서 중국에는 16,000명 정도의 일본 여성이 있었고 5,400명 정도의 일본인 남성이 이 접객업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조선인은 여자가 한 7,000명 정도, 남자가 한 2,400명 정도 역시 접객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16,000명 대 7,000명, 일본인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뭔가 일본군 위안부에 있어서도 일본인 여성이 조선인 여성보다 더 많았을 것이라는 것을 이 자료를 봐도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점은 이미 중국 내에서의 위안소 설치는 완료가 됐을 시점이고요. 어쨌든 중국에서는 일본인이 조선인의 한 2배 이상, 만주에서는 3배 이상의 일본인이 이 접객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에서 위안부가 몇 명이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접객업 종사자 안에는 업주도 있고, 뭐 업주 남편도 있겠죠. 그다음에 관리인들도 있어요. 카운터에서 손님 맡고 또 요금 받고 이런 사람도 있겠고, 주방에서 일하는 조리사나 주방장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 가지 관리인이 있어요. 청소부도 있고, 그 다음에 홀에서 서빙하는 여급, 하녀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꼭 성적 위안을 제공하지 않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접객업 종사자 중에서 예기, 작부, 창기, 이들이 이제 이 성적 위안을 제공하는 사람들인데, 또 이 예기, 작부, 창기라고 해도 전부 위안부는 아니에요. 그 중에는 민간인을 상대하는 사람도 있고 일본군을 상대하는 그런 위안부들이 따로 있는 거죠. 이럴 때 이 16,000명과 7,000명 중에서 위안부가 얼마냐 하는 것을 추론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다른 자료로 우리가 또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37년 9월부터 1938년 12월까지 중국에 건너간 조선인 그 통계입니다. 이때 1937년 7월에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바로 9월부터는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일종의 여권이에요. 이걸 발급받아야만 중국으로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증명서 상에는 어떤 목적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다 명기가 돼 있고, 일본 정부가 그것들을 다 집계해서 관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표는 1937년 9월부터 1938년 12월까지 중국으로 간 조선인들의 수를 도항 목적별로 집계를 한 거고요. 여기를 보면 모두 18,000명의 조선인이 중국으로 건너간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요리점이라든가 음식점을 하러, 이건 업주입니다, 건너간 조선인이 1,000명 가까이 돼요. 대자부, 이거는 육아계 포주죠. 육아계 포주로 건너간 사람이 한 110명 정도 되고, 여급 중거라고 해서 이거는 음식점이나 요리업 같은 데서 허드렛 일을 하는, 서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600명 정도 돼요. 예기와 창기, 술시중을 들면서 성적 위안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육학에서 또는 일본군 위안소에서 성적 위안을 제공하는
여성들이 1000명이 좀 넘어요. 1150명입니다. 자, 접계급 종사자로서 이때 도항을 한 사람들이 한 28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예기 창기는 1150명이에요. 비율로 보면 한 40%입니다. 그런데 이들 전부가 군 위안부가 아니죠. 민간인 상대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정확히 군 위안부가 얼마나 될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군 위안부가 좀 더 많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 접계급 종사자의 30%를 군 위안부로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으로 건너간 접계급 종사자들 중에 30% 정도가 군 위안부였다라고 하면 1940년 10월 조사했을 때 이 중국 관내에 있던 약 7천여 명의 조선인 접계급 종사자 중에서 30% 그러면 2,000명이죠. 2,000명 정도가 위안부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약간 많이 추정했다는 느낌은 드는데, 하지만 한 2,000명 정도를 보는 것이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추계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군 위안부의 전체 수에 대해서는 기존에 추계치가 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10만, 20만 이렇게 때린 거 말고 진지한 연구자로서 그 수치를 추정한 게 있어요. 하타 이쿠이코라는 일본인 학자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영훈 교수죠. 먼저 추정한 사람은 이 하타 이쿠이코입니다. 이분이 일본군이 최대한 250만 명 정도 전장에 있었다. 위안소가 그나마 잘 돌아갈 때는 한 일본군이 250만 명 정도일 때, 이때였을 것이고, 그런데 일본군은 150명당 위안부 1명 이런 걸로 배치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고, 이렇게 되면 위안부는 한 1.6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교대가 그렇게 잘 안 됐을 거라고 보면은 한 2만 명 정도이지 않았을까. 모두 2만 명 정도의 일본, 조선, 중국 여성이 이 위안부 생활을 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영훈 교수는 일본군 숫자를 조금 더 잡았어요. 280만 명 정도로 잡았고, 마찬가지로 150명당 위안부 1명꼴로 하면 위안부가 한 18,000명 정도가 된다 하는 거예요. 다른 추계치도 있는데 콘돔이죠. 일본 병사들이 위안소에 가면 반드시 그 콘돔을 쓰게 돼 있는데 1942년에 일본 군이 그 콘돔으로 교부한 것이 한 3,200만 개 정도가 된대요. 근데 이게 다 사용됐다고 하면은 위안부가 하루에 평균 한 5명 정도를 상대한다면 위안부 1명이 연 1,800개 정도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면 위안부가 역시 18,000명 정도가 필요해집니다. 이 콘돔 교부한 숫자와도 좀 맞는다 하는 것이 이 이영훈 교수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위안부가 16,000명에서 한 18,000명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조선인이 얼마냐 했을 때 이 하타 이쿠이코는 그 중에 20%가 조선인이었다고 하는 추계치를 내놓은 바가 있고, 이영훈 교수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000명에 대해서 20%면 3,600명이죠. 이게 바로 이제 반일 종족주의에서 이영훈 교수가 제시한 바인데, 저는 이 수치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1940년도에 중국 내에 있던 조선인 위안부가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동남아라든가 남태평양 쪽에까지 동원된 조선인 위안부도 한 2,000명 가까운 이런 수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그러면 뭐 3,600명 내지 4,000명, 한 2,000명 이렇게 서로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특정 시점에서 존재했던 위안부 수고, 역시 교대가 있겠죠. 갔다가 온 사람이 있고 새로 또 누가 가겠죠. 이런 교대를 가정을 하는데, 글쎄요, 3교대 모든 인원이 3번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3번 바뀌면 10,000명 좀 넘겠죠. 3번까지는 교대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본다면 위안부로 동원된 조선인 여성 수는 총 10,000명 이하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여기가 일본이고 여기가 조선인데, 이 중국 전선에 한 2,000명 정도의 조선인 위안부가 있었고,
그리고 이 동남아와 남태평양 일대에 한 2,000명 정도의 조선인 위안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전에 살펴봤습니다만은 종래 그 강제 연행론자들이 주장한 20만 명 설이라고 하는 것, 뭐 그 중에 조선인이 5만 명에서 7만 명 이런 것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강제 연행론자들은 위안부 수도 늘리고 기간도 늘려요. 못 돌아왔다 그래요. 그럼 내내 20만 명이 있는 거예요. 또 성적 혹사를 강조합니다. 하루에 수십 명씩을 상대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위안부들이 하루에 수십 명씩 상대하면서 일제 말기까지 내내 이렇게 성노예 생활을 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일본군 수가 한정이 돼 있고 일본군이 허구한 날 위안소에만 죽치고 있는 게 아닌데 성립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전체 위안부는 한 2만 명이 좀 안 되고 조선인 위안부는 한 4천 명 이하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군 위안부 수가 적으니까 이게 가벼운 문제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위안부 피해 운운하면서 일본에 책임을 추궁하려면 그 추궁이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수십만 명의 조선 여성들을 끌어가다니 이 얼마나 악독한 놈들이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란 것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에 입각해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